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효영 강사입니다. 5초 만에 푸는 Part 5.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분사 같이 보실게요. 분사.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분사 알고 보면 절대로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보실게요. 자, 우선 문제 다 푸셨죠? 자, 1번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A, B, C, D가 다 비슷하게 생겼고 빈칸 앞쪽에 너가 있고 뒤쪽에 result라는 명사, 전치사가 있고 더가 있고 뒤쪽에 명사.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B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볼까요? 보세요. 앞쪽에 더나 뭐 어나 전치사가 있어요. 그 다음 빈칸 있고 이 뒤쪽에 명사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다가 ing냐 pp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만약에 난 진짜 700만 찍어도 된다. 그럼 그냥 pp로 찍어도 될 만큼 거의 대부분은 pp가 답이긴 한데 제가 지금 찍어서 B번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찍어서 PP로 가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 명사를 머릿속으로 주어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 ing는 능동태로 놓으세요. 어떻게? 뭐뭐 하다. 그 다음 PP는 수동태로. 그래서 뭐뭐 되다라고 해석을 해봤을 때 뭐가 자연스러운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꾸미는 관계 말고 주어 동사 관계로 바꿔보세요. 자, 우리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우선 더랑 명사가 있으니까 일단 동사는 안 되겠지. 그래서 D번은 탈락. 그 다음 C에 있는 명사. 사실 명사 앞에 명사를 또 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려면 굉장히 어울려야죠. 고객만족, 사무용품 이런 것처럼. 그런데 예상 결과. 예상 결과? 그건 말은 없어요. 예상 결과란 말은 없어요. 그러면 result를 머릿속으로 주어로 놓고 결과가 예상을 하니 아니면 결과가 예상이 되니 그럼 예상이 되는 거지. 예상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B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나는 그냥 쭉 놓고 해석만 해봐도 답은 anticipated 같은데 뭘 그렇게 주어 동사 관계로 바꾸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난 그냥 해석만 하면 안 되나? 그게 왜 안 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더가 있고 빈칸 있고 뒤쪽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remaining 이 맞느냐 아니면 remained가 맞느냐 ing냐 pp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그냥 해석으로 풀게 되면 remain은 남아있다라는 뜻이 되는 동사인데 그 동사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얘는 해석이 남아있는. 그 다음 remained는 이건 pp 수동의 느낌이니까 남겨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서류냐 남겨진 서류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삘이 와요? 남아있는 서류 남겨진 서류. 제가 학원에서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남겨진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고 남아있는도 맞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 중에 뭐가 답이 되는지 이렇게 답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답이 분명히 remaining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서류를 머릿속으로 주어로 놓고 remain은 어떻게 해요? 능동태로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remain 이렇게요. remain. 그 다음 remained 요 pp는 어떻게 해요? pp는 그러니까 ing는 능동태로 그 다음 pp는 수동태로 be remained 이렇게 바꿔보면 죄송 remained be remained 이렇게 바꿔보면 왜 답이 remaining인지 알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remain이란 동사는 아주 너무 지저분하게 썼지만 알아보세요. remained be remained 이게 수동태가 될 수 없는 동사죠. 왜냐하면 remain은요. 일형식으로 남아있다라는 뜻이 되거나 아니면 이형식으로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이 되는 동사. 그런데 수동태는 몇 형식부터 가능해요? 수동태는 일단 뭐 목적어가 있어야 그게 앞에 주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3형식부터 수동태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be remained란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remained 서류 그러면 남겨진 서류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답은 remaining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떻게? 꼭 주어 동사 관계로 바꿔서 푼다. 답이 B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게 더 많으니까 그것 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이 문장에 봤더니
coincided with 있는데 이거 전에 140번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와 일치하다. 그 다음 여기 critical이 있네요. critical은 비판적인 이란 뜻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얘가 중요한 이란 뜻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 지금은 이 두 번째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 researchers were relieved. 리서처들은 그 조사자들은 were relieved. 안심했습니다. 안심하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relieve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 그래서 지금은 수동태인 거잖아요. 수동태는 삼형식부터 얘는 안심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럴 땐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오겠죠. 누구누구를 안심시키다. 그리고 경감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뭐를? 고통 따위를, 뭐 가난을, 뭐 목마름을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감시키다, 안심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자들은 안심했습니다. 왜? 대절이야 해서 안심이네, 기쁘네, 실망스럽네 이런 식으로 이건 그러면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뒤쪽에 이런 감정 뒤쪽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얘는 해석이 뭐뭐 해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자들이 안심했어요. 왜?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대부분의 findings는 research와 같은 뜻. 대부분의 결과가 coincided with 일치해서 뭐랑? 예상했던 결과랑 일치해서 안심했습니다. So,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죠. 비록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고려가 돼야 되긴 하지만 대다수의 그 결과가 원래 예상했었던 결과와 일치해서 정말 안심이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 요거 답이 뭘까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문장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 제공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a complimentary session. 무료 세션을 끝. 여기까지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알아두세요. 자, 이 규칙을 알아두세요. 앞쪽에 완전한 절이 있잖아요. 그게 1형식이건 3, 4, 5형식, 1, 2, 3, 4, 5 몇 형식이건 간에 완전한 절이면 그 뒤에는 5가지를 쓴다는 거. 자, 우리 이전 강의에서 한번 5가지가 뭔지 그런 얘기 그간 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거나 전명덩어리거나 투부정사이거나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요런 5개요. 됐죠? 그래서 완전한 절 뒤에는 그런 5개. 정말 그럼 거기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every month, 매달. 지금 이건 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 다음 for anyone, 누구에게건 전치사 더하기 대명사. 그 다음 in developing. 근데 developing 뒤쪽에 his or her presentation skills라고 해서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동명사. 아세요?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는데 전치사 뒤에 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동사가 명사가 되었지만 뒤에 목적어는 그대로 데리고 가요.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한 절 뒤쪽에 부사가 하나 있고 전치사 대명사, 전치사 동명사 이렇게. 그럼 빈칸은 무슨 자리? 빈칸 부사 자리예요. 그래서 밑에 A, B, C, D 중에 부사가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부사가 없네. 자, 우리 일반적인 규칙에서는 완전한 절 뒤에는 요 5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부사가 있어야 되는데 부사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 이런 자리 부사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한 80% 정도거든요. 그런데 부사를 찾아봤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ing, pp가 있는지 보세요. 있죠? 지금은 ing, pp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세 번째. 형용사가 있는지 보세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는 딱 700만 넘길 거다. 그럼 이 정도는 좀 틀려도 되는
거의 뭐 한 1% 정도밖에는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요게 한 19% 정도라면. 됐습니까? 그런데 요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 얘기한 거 기억나요? 앞쪽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고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형용사나 ing나 pp 이런 게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을 때 야, 뭘 길게 쓰냐 좀 줄여도 되지. 뭐랑 뭐?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를 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빼게 되면 얘네만 남고 얘네끼리도 얘를 꾸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ing, pp나 형용사가 들어갈 때는 얘가 뒤에서 anyone을 꾸며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번이나 3번일 때는 재빨리 요 사이에다가 두 개를 살려놓으시면 돼요. 두 개가 뭐? 지금 여기선 제가 없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살려나 보면 답이 뭔지 쉽게 알 수 있죠. 앞쪽에 anyone이 사람이니까 who. 그 다음 anyone은요. 단수예요. 단수의 대명사예요. 알아두세요. 단수이고 절대 형용사가 아니에요. 대명사예요. 그래서 anyone who 그러면 뒤에는 is요. 그럼 우리가 수거,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외웠던 수거 있죠. 비동사가 있고 in이 있네. 그럼 be interested in인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답을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떻게? 일단 문장 구조를. 이 아카데미는 제공하고 있어요. 무료 수업을 끝. 완전 안절. 그냥 그 뒤쪽에 every month 매달. 그다음 for anyone 전치사 대명사. 그다음 in developing 동명사가 그래 뒤쪽에 목적어까지 데리고 왔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런데 봤더니 부사가 없어? 그러면 ing, pp가 있는지 본다. 만약에 걔마저 없어? 그럼 정말 드문 문제. 형용사가 있는지 본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부사 말고 요 2번이나 3번일 때는 재빨리 사이에다가 두 개를 살려놓는다. 어떻게? anyone이 사람이니까 who, 그리고 단수니까 is. 그럼 내가 외웠던 수거가 be, interested in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우리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정말 우리 5초 안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 전에 complementary 이것 좀 같이 해볼까요? 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우선 이 문장에서는 무료의란 뜻이에요. 무료 세션을 제공한다고요. 근데 이게 칭찬하는 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무료의, 칭찬하는 두 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쭉 해석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헙 스피치 아카데미는 제공합니다. 무료 세션을 매달 누구한테? For anyone. 누구든지를 위해서. 그 어떤 누구든지. 누구든지 관심 있는. 어디에? 개발하는데. 그녀 또는 그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개발하는데 관심 있는 그런 anyone, 누구든지 다 참여해도 되는 그런 무료 세션을 제공하나 봐요. 모든 사람에게.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3번은 어휘 문제. 앞쪽에 봤더니 is the most 가장 형용사 아니면 pp one 이렇게 나와있죠. 가장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The window display 그 창문 그 디스플레이 전시한 그거요. 어떤 거? 그 다음 뒤쪽에 that이 나오면서 이 대시 무슨 역할이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백화점이 is presenting. present는요. 얘는 타동사의 타동사. 제시하다, 제공하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쪽에 목적어가 있어요. For this year's Christmas sale 이라고 해서 전명 덩어리가 있죠. 타동사인데 지금 주어랑 타동사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거 이 that부터 이 sale까지 가로친 다음에 the window display에다가 꾸며줘야 되는 관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우리 명사나 대명사 뒤쪽에 갑자기 주어랑 타동사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이게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절이라는 거. 우리 이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럴 땐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빠진 거거든요. 응? 그런데 지금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이 대시 바로 접속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window display Hero department is presenting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that을 써준 상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이 될 수도 있지만 써줘도 되는 그런 상태. 그럼 이 백화점이 올해 그 크리스마스 세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개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가장 어떠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뒤쪽에 또 뭐가 있어요? I've ever seen. 내가 이제까지 보았다. 주어랑 타동사가 있는데 역시나 뒤쪽에 아까 위쪽 구제와 똑같이 전명 덩어리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친 다음에 원에다가 꾸며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분사를 보고 있지만 사실 어떤 딱 한 특정 문법만 이렇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습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나중에 관계절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 자, 이 구조를 좀 꼭 알아두세요. 이 구조가 지금 두 군데에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형용사 없이 우리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백화점이 올해 크리스마스 세일을 위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가장 어떠한 것입니다. 어떤 것? I've ever seen. 내가 이제까지 본 가장 어떠한 것이다. As a novice는 뭐 초보, 초짜 뭐 이런 뜻. 초짜 그 비주얼 디자이너로서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어떠하다. 가장 어떠할까요? 답은 appealing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뜻이 되는 appealing. 얘 꼭 좀 알아두세요. 일단 동의어 좀 같이 알아둘게요. 얘랑 비슷한 게 바로, 그리고 더 자주 나오는 게 바로 attractive가 되겠습니다. attractive. 그리고 inviting도 알아두세요. inviting은 직역을 하면 초대하는 이죠.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inviting도 매력적인 이란 뜻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fascinating. 매력적인. 그리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 꼭 나올 것 같아요. engaging도 같이 알아두세요. engaging.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매력적인이라고 하면 appealing, attractive, inviting, fascinating, engaging 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excited는 왜 안 될까요? excited가 안 되는 이유는 ed가 아니라 혹시 가장 exciting한 것이다.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이었으면 답이 될 수가 있을 텐데 excited라서 안 돼요. 그게 무슨 말? 아유, 제가 스펠링을 자꾸 잘못 썼네요. 이왕 잘못 쓴 김에 요거 좀 지우고 좀 다시 보실게요. 얘가 요 A번이 왜 안 되는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The movie is exciting. interesting으로 해볼게요. 그 영화는 interesting하다. 말이 되죠. 그 영화는 참 재미있다. 흥미있다. The person is interesting. 이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참 흥미로운 사람이야. 응? interesting. 참 재밌는 사람이네. 응? 연구 대상이네. 이럴 때 the movie, the person 둘 다 interesting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건 사물이건 둘 다 interesting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말이 될까요? The movie is interested. 이게 말이 돼요? 그 영화는 흥미를 느낀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the person is interested. 그 사람이 관심을 느낀다. 이건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관심을 느낄 수 없어요. 관심을 느끼는 건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interesting은 감정 유발자라고, 어떤 영화 제목 중에 무슨 구타 유발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그냥 감정 유발자라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 interested는 이건 감정 형용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interesting을 흥미있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흥미를 주는 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주는. 그 다음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구분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느끼는, 주는 느낌이 팍 이렇게 구분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재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흥미를 줄 수도 있어요.
사람 삶을 둘 다 가능해요. 감정을 유발하는 건.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s 이 앞쪽에 있는 주어가 윈도우 디스플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액세서리고 그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가장 매력적이다 이래야지. 가장 excited, 흥미를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없는 거죠. excited가 아니라 뭐였으면 excite, 왜 자꾸 잘못 쓰죠? exciting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사람이 아니네.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만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감정을 유발하는 건 사람 삶을 다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느끼는 건 사람만. 그래서 A번 오답이에요. 답은 B. 그 다음 뭐 가장 싱글이다, 가장 previous, 가장 이전이다. 뭐 이건 당연히 헷갈리지 않는데 A인지 B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A는 exciting이어야지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이 구조 보세요. The window display, 어떤 디스플레이? 이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세일을 위해서 프레젠팅하고 있는 그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가장 매력적인 것이네요. 어떤 I've ever seen, 내가 이제까지 본, 뭐로서? 초보 비주얼 디자이너로서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이네요. 나도 그런 거 만들고 싶네요.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나 보죠. 됐죠? 자, 그럼 이번엔 4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4번. 이거 일단 이게 만약에 문법 문제였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자리 형용사나 ing나 pp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비동사가 있고요.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 빈칸 있고 뒤쪽에 5가지가 보인다. 아까도 얘기한 5가지. 그러면서 여기다 뭐를 쓸 거냐? 그럼 비부, 형, ing, pp 요 3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앞쪽에 비, 부, 그 다음 뒤쪽에 for cycling, 전명 있으니까 이 자리는 형용사나 ing, pp. 그런데 지금은 싹 다 pp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문법 문제였으면 요 3개 중에 하나요. 그럼 3개 중에 하나 어떻게 올라? 그건 나중에 그런 문제 나오면 또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After the renovation has been completed. 레노베이션이 완료된 후에 접속사 The park, 그 공원은 will have trails를 가지게 될 겁니다. trails는 뭐냐면 길은 길인데 아스팔트 같은 거 깔린 거 말고 막 이렇게 오래 밟아서 난 그런 오솔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trails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원은 오솔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끝. 여기까지 완전한 절. 그런데 완전한 절 뒤쪽에 that이 보이네요. 알아두세요. 자, 요거 적으세요. 완전한 절 뒤에 that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접속사라고 알아두세요. 뭐라고? 완전한 절 뒤에 that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걔는 무조건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가 있네. 그 다음 여기도 동사가 있네. 그 여기도 동사가 있네. 접속사가 2개, 동사가 3개. 그럼 동사가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이 that은 접속사 역할만이 아니네. 접속도 하고 주어 역할도 하면서 뒤쪽에서 앞에 있는 trails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됐어요? 그러면 오솔길은 오솔길인데 어떤 오솔길? 특별히 cycling, 자전거 타기를 위해 뭐뭐 된 오솔길인 거죠. 그럼 자전거 타기를 위해서 특별히 뭐 된? 답은 designated,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B로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B. 자전거 타기를 위해서 특별히 허락된 오솔길. 그래, 여긴 자전거 타도 돼 라고 허락된 오솔길.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D번까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B에서 멈춰서 그냥 B 마킹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답은 지정된 이란 뜻이 되는 designated가 정답이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위해서, 사이클링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된 오솔길. 그럼 허락된이 도대체 왜 안 되지? 일단 A랑 C는 이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finance는 뭐 자금을 대다, stationed는 뭐 어디다 뭐 군대 따위를 주둔시키다 이런 뜻은 전혀 토익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건 그냥 아예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왜 B가 오답인지 그걸 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죄송. B가 오답인지 보실게요. 자, 보세요.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permit이란 동사. 그리고 얘랑 동의어가 될 수 있는 allow라는 동사는요. 일단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와요. 그 다음 그 뒤쪽에 투부정사 이렇게 써요. 무슨 뜻?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허락하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허락하다. 아니면 하나 용법이 더 있어요. 그냥 행동이요. 무엇을 허락하다. 그러니까 allow는 용법이 두 개. 첫째,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허락하다. permit도 그리고 무엇을 허락하다.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봐봐요. 얘를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자, 우선 1번 유형은 어때요? 이게 주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한 다음에 be permitted, be allowed 한 다음에 뒤쪽에 있던 to 부정사가 내려와 줘야 되니까 be allowed to 부정사, be permitted to 부정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누구는 뭐뭐하라고 허락을 받는다. 그 다음 두 번째, 행동이 목적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수동태가 되겠지. 그래서 행동은 be permitted, be allowed 한 다음에 끝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llow랑 permit은 수동태가 되면 사람이 허락을 받던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 허락을 받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뭔데요? 얘가 지금 뒤에서 앞에 있는 trails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솔길인 거잖아요. 오솔길이 허락을 받아요? 응? 행동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답은 절대로 B가 아니라 D번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많이들 틀리는 문제 정확히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이 문장에서 우리 요거 빼도 되는 거 아시죠? that are 뺄 수 있어요. 그럼 뭐? 부사랑 PP만 남네. 그럼 PP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we'll have trails specifically designed for cycling 이렇게만 써도 된다라는 거 꼭 좀 알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건 쉽네요. 자, 우선 A, B, C, D가 다 비슷해. 그리고 앞쪽에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 포지션까지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응? 그럼 앞쪽에 newly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뒤쪽에 managerial position이라고 해서 형용사 명사가 있네. managerial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관리직의가 되겠습니다. 관리직의. 그럼 이런 자리가 무슨 자리? 부사랑 형용사 사이 자리인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일단 부사랑 이걸 매니저리얼 포지션을 한 덩어리로 보면 여기 형용사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여러 개가 하나의 명사를 꾸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그 다음 이 자리 형용사가 올 수 있으면 ing, pp도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사랑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혹시 부사를 또 쓰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밑에 A, B, C, D를 봤을 때 우선 B는 동사라서 안 되고요. 동사. 그 다음 C는 명사라서 안 되고요. 그래서 B랑 C는 먼저 잘라내고 그럼 답이 A냐? D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ing냐 pp냐. 그럼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 이런 거 했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매니저리얼 포지션. 아니 그냥 포지션만 머릿속으로 주어로 놓고 포지션이 create 하니 아니면 포지션이 created 되니. 그러니까 포지션이 만드니 아니 만들어지니. 그럼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D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건 요 정도로 보고 넘기고 그 다음 그 뒤쪽에 있는 6번 문제. 우선 A, B, C, D를 봤더니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A는 명사, 그 다음 B랑 C는 동사, 그 다음 D는 이게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사도 있고 그 다음 뭔가 준동사도 있고 그리고 명사도 있고 그럼 이 문장 중에 동사가 있는지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지 이 문장 구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봐봐요. 우선 Lee Noodles라는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다음 나오는 부사
throughout Norway, 노르웨이 전 지역에 라고 해서 전명 덩어리가 있네요. throughout은 전치사로 뒤쪽에 이런 장소가 나오면 어디 곳곳에 란 뜻이 되거든요. 그 다음 뒤쪽에 봤더니 had difficulty,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서 동사, 명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at the beginning, 처음에 라고 해서 전명 덩어리가 있고, 여기 ing, 이게 왜 있는지 알겠네.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수거 보지 않았어요? 이거 토익에도 나왔어요. have difficulty 한 다음에 ing, 그러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란 뜻이 되는 수거거든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finding flavors, 맛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여기 동사가 있고, 그냥 그 뒤쪽에 which는 의문사가 평서문에서 보이면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이 접속사가 있고, 그렇다면 이 suit가 설마 정장이란 뜻이 되는 suit는 아니겠죠. 이건 동사, 적합하다, 어울리다 라는 뜻이 되는 동사고, 그렇다면 which가 접속도 하고 주어 역할도 하면서 뒤에서 flavors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생각해 봐봐요. 지금 이 문장에 접속사가 몇 개? 접속사가 요거 딸랑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문장에 동사가 이미 2개가 있고, 그렇다면 동사를 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빈칸은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B랑 C 먼저 탈락. 그 다음 여기 쉼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부사인 거죠. 그러면 부사 뒤쪽에 설마 명사 operation을 쓸까요? 부사 명사? 아니에요. 얘는 지금 여기 ing를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억나요? 앞쪽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고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 그 뒤쪽에 비동사 ing 아니면 형용사 pp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꾸며줄 때 어떻게? 이 2개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생략된 형태네. 그래서 now operating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다시 접속사가 하나, 그러면 동사가 2개만 있어야 되니까 일단 B랑 C는 탈락.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A는 부사 뒤에 뭐 명사. 그러니까 답은 D번이죠. 이 규칙을 빨리 숙지해 놓게 되면 그냥 답은 바로 D구나. 일단 B랑 C가 아니라면 더 빨리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쭉 해석해보고 넘겨볼까요? 리 누들스. 어떤 리 누들스? 지금 현재 노르웨이 전 지역에서 operating, 운영하고 있는 리 누들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제요? At the beginning, 처음에는 뭐 하는데? Finding flavors, 맛을 찾는데. 그런데 어떤 맛? Which suit people's tastes.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flavors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죠. 그 나라의 사람들의 입맛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 보실게요. 7번이요. 자, 7번. 이건 정말 1초. 이건 정말 5초도 아니고 1초. 알아두세요. 우리 아까 비동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빈칸이 있고 이 뒤쪽에 5가지가 있을 때 딱 그대로죠. 앞쪽에 비동사, 그 다음 부사, 그 다음 빈칸 뒤쪽에 전명 덩어리. 그러면 이런 자리 무슨 자리? 비부, 형, ing, pp가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A 안 되고 동사니까, 그 다음 B 안 되고 명사니까, 그 다음 C, pp. 일단 답은 C가 맞아요. 그런데 혹시 투부정사는 안 되나? 이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immerse 자체가 뒤에 목적어 있는 동사거든요. 뭘 담그다라는 뜻이 되는 동사. 그래서 동사일 때 목적어가 있으면 투부정사일 때도 뒤에 목적어는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목적어가 없는 전명덩어리잖아요. 전명덩어리는 부, 사, 구. 그러니까 문장에서 언제든지 사라져버려도 상관이 없는 부사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D 안 되죠. 그래서 답은 C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것 좀 한번 해석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is completely immersed in the project. 완전히 그 프로젝트에 푹 빠져있네요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모 초등학교, 보통 사립초등학교나 아니면 어떤 중학교에서 이머전 교육을 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엔 이머전 교육에 대한 열기가 조금 약간 식은 것 같긴 한데 그걸 몰입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과학도 영어로 배우고 역사도 영어로 배우고 사회도 영어로 배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영어에 애들 막 이렇게 고문시키듯이 이렇게 물속으로 푹 담그듯이 영어에 애들을 푹 담그는 그런 게 바로 몰입교육이거든요. 그래서 immerse가 담그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그 프로젝트에 완전 담겨져 있다라는 말은 완전 몰입해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람 몰입해 있고 and that must be 그것은 아마도 how he's making 어떻게 그가 such quick progress 그렇게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지 그게 바로 아마 그 이유일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with the work, 그 작업에. 그러니까 완전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나 빠른 프로그레스를 보이는구나. 그렇게 빠른 진전을 보이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이요. 자, 이거 우리 아까 봤었던 유형이니까 답 바로 보실 수 있나요? 답은 the most impressive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그 영화가 interesting 하냐? 아니면 사람이 interesting 하냐? 영화도 사람도 둘 다 interesting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interested 하냐? 영화가 interested 하냐에서는 분명히 사람만 interested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유발하는 건 사람 사물 둘 다 되고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만 느낀다. 응? 그래서 the most 한 다음에 lecture, 강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impressed lecture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감동을 느끼는 이니까 그러면 impressive는 감동을 주는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는, 느끼는. 그런데 우리 아까는 ing랑 pp가 분명히 한 세트였었잖아요. 응? interesting, interested, exciting, excited. 예를 들어 boring, bored, disappointing, disappointed 이런 것처럼. 그런데 impressing이라고는 잘 안 쓰거든요. 사전 찾으면 조금 나오긴 하지만 impressing 같은 게 토익 시험에서 답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어휘들은 ing랑 pp가 한 세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랑 pp가 한 세트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왜? 이런 것도요. attractive, 매력적인, 그 다음 attracted, 매력을 느끼는, 그 다음 delightful, 기쁨을 주는, 그 다음 delighted, 기쁨을 느끼는. 사실 사전을 찾으면 delightful, 기쁨을 주는 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해야지 문제 풀기 쉽다고요. 그러니까 주는, 느끼는, 주는, 느끼는. 그런데 얘만 매력을 주는, 그럼 좀 어색해서 얘만 좀 매력적인 이라고 할게요. 이것 빼고 나머진 다 감동을 주는, 감동을 느끼는, 실망감을 주는, 실망감을 느끼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래, 강연이 감동을 주지 감동을 느낄 리가 없지 이러면서 답을 A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럼 B랑 D는 the most, 더랑 명사 사이에 일단 동사를 쓸 리는 없고 그 다음 B번에 있는 impression은 감동 아니면 인상이란 뜻인데 그럼 여기다가 명사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 most가 가장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감동 강연. 말이 될 수 없죠. 가장 많은 인상 강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답은 가장 감동을 주는 강연이란 뜻이 되는 답. A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것 좀 쭉 한번 해석 좀 한번 해볼까요? The survey indicated that. indicate 다음에 that이 있네요. 만약 여러분들 요번 달 시험 보러 갔을 때 indicate 다음에 뭐를 쓸 거냐 그러면 그냥 that으로 찍어도 될 만큼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indicate that이 되겠습니다. 대절이야를 나타내다. 나중에 문제에서 좀 더 볼게요. 그 survey는 나타냅니다. 이 사람의 요거가 이게 지금 강연 제목인가 보죠. 대문자로 나와 있네요. 이거가 was the most impressive lecture. 가장
감동을 주는 lecture였다고. 그러면서 throughout the 3-day lecture series 이렇게 나와있죠. 3일짜리 그 lecture 시리즈 기간 내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쪽에도 어디선가 throughout이 들어가는 문제 있었는데, 그죠? throughout Norway 이런 거 있었어요. 자, throughout은 장소랑 쓰일 때는 곳곳에지만 지금처럼 기간이랑 쓰이잖아요. 그러면 내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일간의 렉처 시리즈 기간 내내 쭉 봤을 때 가장 감동을 주는 렉처가 바로 이 사람이 이 렉처였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9번. 다 같이 ing네요. 그럼 이건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전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데 이 뒤쪽에 주격, 관계, 대명사랑 그 동사가 있고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을 때 이 두 개를 하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또 이런 거 많이 해볼 거라고. 이거 ing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앞쪽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ing 있잖아요. 그럼 그건 동명사 아니에요. 그건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쪽에 a ceremony라고 한 다음에 ing 있잖아요. 그건 뒤에서 앞에 있는 ceremony를 꾸며주는 분사인 거고. 그런데 얘가 왜 꼭 뒤에서 꾸미나?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 전부 다 타동사 출신의 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어가 있었던 애들. 그럼 얘가 ing가 붙어도 얘는 목적어를 데리고 꾸미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꾸밀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를 뒤에서 꾸며줘야 되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세러모니는 세러모니인데 어떤 세러모니? 새로운 매니저를 뭐하는? 매니저를 당연히 환영하는 세러모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매니저를 배우는 세러모니, 시연하는 세러모니, 기대하는 세러모니, 그게 아니라 세러모니가 어떤 행사니까 환영하는 세러모니가 가장 좋겠죠. 네, 답은 D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이번엔 10번. 자, 요거 제가 일부러 문제 배치를 우리 9번을 먼저 보고 요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도록 해놨는데. 자, 이거 보면 혹시 답이 보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앞쪽에 봤더니 please fill out. 작성하세요. 명령문이죠. 자, 여기 동사. 뭘 작성하래? 멤버십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세요. 그럼 끝. 여기까지 몇 형식? 3형식이잖아요. 작성하세요. 양식을. 끝. 자, 그러면 우리 완전한 절이면 그 뒤쪽에 뭐가 나온다고요? 지금은 명령문이라서 주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어 동사 이렇게 썼지만 뒤엔 5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뒤쪽으로 한번 봐봐요. 뒤쪽에 보니까 your preferred means. 아이고,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해야 되겠네요. 둘 다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명사 your, 그 다음 뒤쪽에 of가 있고 receiving, 전치사 뒤에 나온 동명사. 그 다음 이 동명사가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왔네.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 from부터 our association까지 한 덩어리. 아, 그렇다면 제가 지금 괄호를 먼저 여기다 쳐놨지만 이 자리 당연 전치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 뒤쪽에 전명, 그 다음 전치사 동명사, 전명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5가지 나오는 거면 우리 전치사 가야죠. 그런데 밑에 봤더니 전치사는 없어요. 그럼 알아두세요. 이거 그래 일단 전치사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가 없으면 혹시 투부정사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완전한 절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거나 전명 덩어리거나 투부정사이거나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그럼 밑에 혹시 to indicate 있나? 없네. 그 다음 앞쪽에 명사잖아요. 그 다음 뒤에 명사 있죠. 혹시 and 있나 한번 보세요. 응? 작성해야 되는 게 2개일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해석해보니까 말은 안 되지만 멤버십 양식과 당신의 선호되는 수단을 작성하세요. 어쨌든 명사가 2개니까 혹시 and가 있는지까지 보라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문제, 문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게 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ing, pp가 있는지 보세요. 있죠. ing도 있고 pp도 있죠.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100% ing가 답이에요. 응? 다시 일단 membership application form까지 완전 한 줄. 그럼 그 뒤에는 5가지. 그럼 여기 전치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치사가 없어? 그럼 to 부정사 있나 보세요. 없어? 그럼 and 있나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게 다 없네. 그러면 ing, pp가 있는지 보세요. ing, pp 있어?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00% ing가 답이에요. 그런데 너무 찍는 것 같다 싶으면 검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앞쪽에서 매니저를 환영하는 뭐 세러모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지금 뒤에서 앞에 있는 양식을 꾸며주고 있고 이거 한번 2글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앞쪽에 지원서 양식이니까 which 그리고 단수니까 indicate 이렇게 써볼까요? indicate다. 우리 아까 했던 거. indicate 나타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요거 집어넣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membership application form을 작성해 주세요. 어떤 양식? 당신의 그 선호되는 수단을 나타내주는 그런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답은 indicating 맞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우리 다음 분사에서도 지금 해봤던 걸 우리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 점점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끝내기 전에 요것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preferred 시험에 나왔네. 이건 지금 여기서는 선호되는 이에요. 선호되는. 그 다음 뒤쪽에 means 이것도 역시나 수단이라고 해서 출제가 됐어요. 선호되는 수단. 그런데 최근 시험에 sitting이라고 나오면서 앞쪽에 preferred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preferred는 선호되는 좌석은 아닌데 이게 다른 뜻이 또 있어요. preferred가 우선의라는 뜻도 있어요. 우선의. 그러니까 우선적인 자리 배치라는 뜻으로 preferred sitting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preferred는 선호되는 그 다음 우선의 2가지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까지 본 10개 문제 잘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